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이죠. 투자 뉴스앤 전략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하이투자증권 이건희 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연휴 사이 뉴스는 쏟아졌습니다. 그 안에서도 당장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뉴스 고르고 골라봤는데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죠. 설 연휴를 마치고 25일부터 시행되는 더 촘촘해진 호가 단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호가 단위가 오늘부터 통일이 되는 거죠,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잠시 후 오늘 장 시작부터 이제 주식 거래 호가 단위가 낮아집니다. 또 지긋지긋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예고를 했는데요. 두 이슈 하나하나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일단 이 제도를 단순화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간에 이제 서로 다른 호가 가격 단위를 통일을 하고 일부 가격 구간의 호가 단위를 축소하는 것이 이제 제일 큰 어떤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지적이 뭐냐면은 일단 거래 비용 절감을 이제 명목상 이유로 대고 이제 결국에 거래량 확대로 이제 수수료 수입만 높이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한국거래소에서는 아니다. 이제 호가 가격 단위 축소로 거래 비용이 줄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양측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같은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사실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요, 이제 스캘퍼들이라고 하는 정말 짧게 단타를 치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제일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보통 스캘핑이나 단타를 주로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호가창, 이게 호가가 사실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주식 처음에 배울 때 이제 스캘퍼 생활을 한 2, 3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보통 매수 잔량이랑 매도 잔량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보통 판단하는데, 특히 이제 호가창에서 무빙을 판단을 해요. 이에 따라서 이제 로스컷 걸어두고 확률을 따지면서 3분봉, 15분봉 보면서 이제 틱을 따지게 되는데, 이게 만약 매수 호가창이 잔량의 의미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뀌게 되면요. 보통 아래 위로 10개로 이제 20개 가격을 좀 보통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50원 단위면은 이제 가장 아래 호가와 가장 위의 호가 차이가 1,000원이 됩니다. 근데 이게 10원 단위로 바뀌면은 호가창 아래 위 차이가 200원으로 바뀌게 되고요. 쌓이는 물량 당연히 5분의 1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잔량 체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상승과 하락을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스캘퍼들한테 굉장히 좀 머리 아픈 그런 어떤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기업의 펀더멘탈을 체크하고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딱히 큰 의미 없습니다. 여기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올해를 코리아 프리미엄의 어떤 원년을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또 밝힌 부분도 있는데요. 다음 달에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면서 외환시장 마감 시간 연장, 그리고 이제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제도까지 있는데, 어쨌든 다음 달에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제 투자하기에 원활한 환경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많이 빠져나가 있는 예탁금을 다시 주식시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제도 개편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거래대금 좀 확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일단 당장 오늘부터 촘촘해진 호가창의 거래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 또 자본시장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지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늘어나고 시장 유동성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사도 확인해 보시죠. 지속되는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수급 내용 기사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올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무려 4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가치주 중심의 사자세를 보였는데 2월에도 지금 이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는 다소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주식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희수 앵커가 말씀해 주신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즉 매수가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된 자료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왜 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평가돼서 사는 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지만은, 정말 핵심적인 건 뭡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한번 보시죠. 지금 왼쪽 걸 먼저 봐보십시오.
높아진 코스피 지수 밸류에이션인데요. 재작년이죠. 지난 2020년도에 우리나라 퍼가 몇 배였습니까? 11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 들어와 몇 배까지 내려갔죠? 9배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퍼 9배에서 주식을 사면 정말 손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 걸릴 뿐 분명히 퍼 9배에서 매수하신다면 종합주가지수상으로는 퍼 11배, 12배에서 파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퍼가 몇 배입니까? 11.8배, 12배라 그러죠. 자, 그럼 퍼 12배니까 이제 대한민국 주식 팔아야 됩니까? 반대입니다. 아니, 퍼가 12배이기 때문에 주식을 판다면 지금 미국 S&P는 퍼가 20배인데 미국 주식 다 팔고 한국 주식 사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오른쪽에 나오죠. 자, 그러면 외국인도 과연 뭘 샀느냐? 성장주를 샀느냐? 가치주를 샀느냐? 그 답은 이미 알고 계시죠. 가치주 중심으로 샀습니다. 다시 말해서 퍼란 것은 분명히 주식을 투자하는 객관적 지표에 맞지만은 저는 이렇게 퍼를 분류합니다. 저 퍼라 그래서 매수하고 고퍼라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면 또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은 고퍼가 되는 것이고요.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매도가 계속 지속된다. 수급상으로 그러면은 저퍼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그 나라의 돈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 나라의 주식은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 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지면 그 나라의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 뉴스 전략 시청자분들은 항상 주식을 보면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뭐냐? 바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결국 주식을 좌우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환시장의 동향과 더불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바이코리아를 기조를 이어갈지 여부에 한번 계속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주 안에서 이건희 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적인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토픽 종목 꼽아주시죠. 네. 일단 뭐 올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쭉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신 환율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건들 때문에 매수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사는 것들 보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더라도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뭐 현대차, 뭐 기아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PER이 한 6.6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도 한 5.4배, 뭐 기아차도 4배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저 PER 관련된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조금 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이제 한동안 굉장히 각광받았던 이제 그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인데 일단 이쪽은 한 76.5배로 굉장히 고포 기업이라 보니까 오히려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이런 가치주들이 뭐 가치주 성장주 저렇게 나누는 건 별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 지금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이런 호재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엮이면서 그동안 좀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이제 돌아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연착륙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경기에 약간 좀 민감했던 종목들,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저 PER 종목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저 PER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안 좋았다가 이 회사가 이제 4분기,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 내에는 실적이 돌아설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 위주로 뭐 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에도 좀 찾아보면 증권사에서 이제 제시한 종목들 보면 뭐 LS라든지 LX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영원무역,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뭐 PSK, 그다음에 세아베스틸, 뭐 LG U+, SK텔레콤 정도도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저 PER 가치주도 가치주지만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2월 FOMC 회의 때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가치주 투자 전략에 대한 기사 내용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어지는 기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휴 사이에 기업 이슈들 아주 쏟아졌죠.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이슈는 바로 LG 엔솔과 GM의 네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 계획이 무산됐다는 미국의 현지 보도 소식입니다. 일단 LG 엔솔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현재 논의 중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뭐 원래 급한 쪽이 이렇게 기사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일단 언론이 또 갈리죠. 미국에서는 백지화 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적 없다, 아직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디가 이제 급한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LG엔솔 소식 두 가지 한번 우리가 다뤄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앵커님 말씀하신 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죠.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함께 추진했던 네 번째 배터리 공장 합작 공장 계획이 백지화됐다라고 일단 미국 언론에서 2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LG엔솔의 실적 발표 얘기 그리고 보호회수 해제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쭉 다뤄볼 텐데요. 일단 GM 같은 경우는 미국의 네 번째 배터리 공장을 세우겠다라는 계획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뭐 LG엔솔과는 엎어졌지만 자기들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를 위해서 GM은 LG엔솔이 아닌 최소 1개 이상의 다른 합작 파트너 후보와 협상 중이다라고 일단 얘기했는데 이건 그냥 뭐 딜에 있는 일반적인 어떤 이제 언론 플레이인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언론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추가 투자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협상 결렬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에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얼티엄 셀즈 4공장에 대해서 양산 현재 논의 중이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당초 이제 GM 쪽에서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을 원하고 있었죠. 이에 따라서 4공장 건설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4공장 계획을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팩트인 것 같고요. 이미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LG엔솔 입장에서는 뭐 앞서 이제 1, 2, 3공장 그때보다 훨씬 더 사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건 맞긴 맞는데 당연히 논의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길어지게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LG엔솔 입장에서는 다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굳이 GM에만 이제 공급 및 투자 여력을 집중할 필요가 없다. 이건 뭐 사실 당연한 이슈인 것 같고요. 뭐 LG엔솔 최근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실적 뭐 예상보다 못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재무제표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제 눈에 딱 띈 게 일회성 비용이죠. 이제 임직원들 성과금 지급한 게 있는데 그게 사실 이번에 좀 많이 찍혔습니다. 거기다가 원가 상승에 따른 ESS 사회 교체 비용 증가분인데 이게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교체 뭐 매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비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성과급은 매년 지급하긴 하지만 이번엔 좀 많이 찍혔다라는 부분 일단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사실 이 앞에 이슈는 그냥 지나가는 이슈라 보고 있고요. 중요한 이슈는 30일 날 이제 LG엔솔 직원들의 보호 횟수가 드디어 해제가 됩니다. 우리 사주 총 주식수가 792만 4,939주인데 일단은 뭐 언론에 나오기로는 전체 발행 주식수의 3% 정도다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LG화학이 대주주죠. 이제 81.84%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5.01%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두 개 합인 86.85% 지분 이건 안 나옵니다. 그냥 안 나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건 무시를 해야 되고요.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질 유통 물량을 보통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건 나머지 물량이 25.78% 절대 작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30만 원이었는데 사실 이것보다 현재 지금 주가가 60.5%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지금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실익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매물을 내놓을 물량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다음 주 30일 날 조금 주의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일단 GM과의 합작 공장 백지화 소식부터 보호예수 물량 해제 30일 날 앞두고 있고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LG엔솔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이건희 부장님? 좀 LG엔솔 가지고 이제 말이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이 기사 자체들을 보면 뭐 좀 약간 미국 쪽 입장을 너무 좀 오버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오히려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GM이랑 먼저 뭔가 굉장히 큰 게 잘못된 것처럼 이제 약간 기사가 좀 보도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일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이제 뭐 김성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둘 중에 누가 갑이냐 을이냐라는 걸 따져보면 계약 관계에서 항상 그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LG엔솔이 갑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결국엔 LG엔솔 같은 경우는 GM 말고도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혼다라든지 최근에 이제 SK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를 못 올리는 관계로 인한 이런 합작 법인들을 세우는 것도 터키 쪽도 튀르키예 쪽도 이제 LG엔솔가 가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 이제 LG엔솔 쪽은 뭐 얼티엄 셀즈 4공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지금 급하지 않은 입장인데 GM이 혼자 급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은 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 공급업체인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뭐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당분간
갑의 위치에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GM이 다른 업체와 이제 협상 중이다라고 지금 언론에 이제 뿌리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데랑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사항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 SDI를 하기도 그렇고 SK온을 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 SDI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각형 쪽으로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LG엔솔은 파우치 쪽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GM이 주로 파우치 쪽을 이제 선호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향후에 이제 이런 계약 진행 과정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LG엔솔이 이게 악재다라고 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전 지금 자사주가 지금 풀리는 문제 이런 것들 생각보다 이제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한 23% 정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일시적으로 지금 뭐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요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30일 이후에 좀 주가를 판단하시고 주가를 좀 접근 매수의 기회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자사주를 주로 이제 매입할 때 대부분 본인 돈으로 사실상 받는 게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이 대출 이자도 지금 사실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유통량이 좀 적었기 때문에 상장 주식 대비 이 물량이 풀린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좀 거래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자꾸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산업이 좀 더 확대 일로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자사주 이슈로 이제 물량이 좀 나올 때 좀 매수의 기회로 좀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나노신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 올해가 좀 기대되는 종목들 한번 또 다시 한번 눌림목을 좀 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좀 매도하시기에는 좀 늦겠죠. 일단은 갖고 계시고 길게 보시는 게 낫겠죠. 뭐 저는 길게 보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통 물량이 빠져서 일시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를 결국에는 누군가 그걸 기다렸다가 또 사줄 수 있는 대기 물량들이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뭐 장중에 좀 많이 빠진다. 뭐 30일 이후에 며칠 이제 빠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나눠서 담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로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군 이래 최대 IPO로 불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예수 물량이 또 해제가 되면은 3조 원가량의 물량이 또 출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 보시죠. 국내 시장에서 아니죠. 요즘 세계 메가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바로 챗 GPT 관련주들에 다시 한번 상방 압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식 연휴 사이 또 들려왔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2021년에 이은 지금 세 번째 투자가 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 더하기 이제 오늘 새벽에 사실 MS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얘기 먼저 한번 해보고 시작할게요. 일단 오늘 새벽에 MS가 클라우드 매출 호조가 나왔습니다. 37%나 급증을 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미국의 장 마감 후에 나왔고 현재 지금 시간 외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인력 감축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수익성 방어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인력 감축하겠다는 게 뭐 한참 이제 작년에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경기 침체 얘기 나올 때는 인력 감축하는 게 뭔가 불안 요소였는데 최근에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한다고 하면 그래? 그러면 비용 절감 되겠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수익성 방어가 되겠네. 이쪽으로 좀 이제 심리가 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MS가 이제 빅테크 기업의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포문을 열었다라는 부분 체크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MS가 이 최근에 오늘 새벽에 잘 나왔던 클라우드 매출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챗봇이죠. 이제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MS와 오픈 AI의 파트너십 체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9년도, 21년도에 이어서 세 번째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구체적인 투자 규모 제가 좀 미국 자료를 찾아봤는데 안 나왔습니다. 자료는 안 나왔는데 보니까 어디서 이 얘기가 나왔지? 블룸버그 소식통을 통해서 투자 규모가 약 한 12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는데 이건 조금 반신반의해야겠죠. 하지만 그래도 금액대는 좀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챗 GPT 같은 경우는 뭐 사람과
굉장히 상당히 비슷한 글을 쓸 수 있는 획기적 성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는 이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 클라우드 서비스인 엣저죠. 엣저에 대한 기능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새벽에 엣저 관련 매출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31%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걸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MS가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이제 AWS와 격차를 좁히는 데 이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전략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엣저 매출 31% 급증했고 이 클라우드 매출이 호조가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 37% 급증했는데 이걸 더 강화하겠다. 오히려 그 다음 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챗 GPT와 함께 채팅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약간 벽이 있는 사람하고 좀 친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질 좋은 대화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검색, 구글 검색이 종말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이제 산업을 스타트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챗GPT 관련돼서 올해 이제 갑자기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이제 챗GPT를 인해 이게 지금 투자 금액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사실은 이제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반색을 하면서 또 자기들의 또 그 강점을 또 강조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까지 MS, 구글, 아마존이 지금 AI 관련된 산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KT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이제 AI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발표를 했고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네이버도 지금 AI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인력을 굉장히 많이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꾸준히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이제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로 이제 최근에 솔트룩스라든지 마인즈랩스,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안에 이제 좀 내용은 좀 조금씩 다르지만 그동안 이 회사들이 계속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그 빅데이터,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정형화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결국엔 로봇주에 이어서 계속 확산되는 이제 새로운 성장 테마로 좀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또 메타버스까지 같이 이어지는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탑픽은 네이버고 네이버와 KT 그다음에 솔트룩스, 마인즈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급하신 종목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개별 주가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요. 풍산 내용입니다. 풍산이 최근 한 달 새 대규모의 포탄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주가도 최근 한 달간 상승 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풍산이 불과 2달 만에 26,000원에서 지금 34,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의 30%가 올라서 종합주가지수보다 월등히 앞선 그런 성적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 정부 아시죠? 지금 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그리고 K2 흑표 전차를 못 사서 안달입니다. 보통 한 1000대 단위로 나가고 500대 단위로 나가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차라든가 자주포 한 대에 포탄 몇 발 쏘게 있습니까? 아무리 못 쏴도 몇천 발 쏠 겁니다. 한번 훈련 나가면 저도 옛날에 훈련 나갈 때 한 50발에서 100발 쐈거든요. 딱 그때 저는 이제 81mm였는데 명중이 되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명중 안 되면 저희 대대장님이 꼭 그러세요. 야, 너 이 포탄 한 번 얼마인 줄 아냐? 몰랐죠? 알고 보니까 쌀 한 가만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제일 핵심이 뭡니까? 155mm입니다. 이 155mm 포탄 한 발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31만 원이라 그럽니다. 포탄 한 발이요. 그 포 말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나라 K방산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쉽게 말씀하시는 탱크 한 대 나갈 때마다 포탄이 몇천 발씩 딸려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산 앞으로도 실적 계속 좋아질 것 같고요. 저는 방산업의 가장 핵심 부품사 그러면 풍산을 꼽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해서 가장 좀 매력적인 종목 풍산을 꼽아주셨고요. 자, 이어지는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해 또 트랙터 수출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관련 기업 실적 한번 쫙 살펴볼까요, 남인호 소장님?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도 밥을 안 먹고 쌀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물론 농사에는 반드시 쌀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전 세계 농업시장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시장은 역시 북미가 되겠죠. 뭐 미국하고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국하고 인도가 굉장히 큰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 미국에서 소 몰고 가는 영화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중국이라든가 인도 영화에서 트랙터가 달리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거의 정체 상태인 반면 완만한 상승세 보이는 반면에 중국과 인도는 수십억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 농산 기계가 엄청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동이라든가 TIM이 그에 해당되는 상장 기업이 되겠는데요. 결국 작년에 이어서 재작년에 해서 작년도 1조 원이 넘는 그런 좋은 실적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올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상대적으로 경쟁사에 비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1위 농기업체가 존디어거든요. 미국사. 2위가 일본의 쿠보타, 3위가 영국의 CNH, 4위가 미국의 아그코입니다. 자, 이들 기업의 퍼가 평균적으로 10배에서 12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대동이라든가 TYM 같은 경우는 퍼가 지금 3배에서 4배밖에 안 돼요. 아무리 아직 세계적인 지배력이 적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농기계 제조업체들이 확장 일로에 가고 있는데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희 부장님, 대동과 TYM 추가적인 상승 탄력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뭐 북미의 수요가 왜 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뭐 미국 관련된 이제 농업 산업을 보시면 대형 트랙터가 이제 움직이면서 뭐 대규모 농사를 짓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국내는 이제 보면 그런 대형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넓은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소형 트랙터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코로나 여파로 해서 미국 내에 이제 합의팜이라고 해서 여가 생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원 생활 비슷한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아무리 전원 생활로 조그맣게 농사를 지어도 이게 뭐 수익 구조가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먹고 일부 정도 많은 사람들 주기 위해서 하는 농사라고 보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 땅을 갈거나 이렇게 엎을 때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작은 소형 트랙터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존디어라든지 이런 데서는 주로 이제 대형 트랙터 위주라고 보면 국내 이제 대동이라든지 TYM 같은 경우는 중소형 트랙터가 주력이고 이게 이제 주로 미국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됐다. 이제 작년에 수출량이 거의 한 84.5%가 미국으로 갔고요. 한 4% 정도가 캐나다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두 회사 모두 지금 올해 매출을 아마 1조 이상 지금 2년 연속 1조 이상 매출을 지금 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TYM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직접 공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 2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조지아주에다가 트랙터 공장을 또 증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생산 능력도 계속 좀 높일 예정이고 대동 같은 경우도 대구에 이제 그 생산 라인을 더 추가해서 오히려 이제 생산 규모를 한 10,000대 이상 더 늘리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생산을 더 늘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에 이제 실적이 계속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보게 되면 주가는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밸류에이션상의 부담이 없는 관계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자리는 충분히 있다. 최근에 또 조정이 좀 잘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뭐 곡물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목받는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고 있는 회사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